오늘은 최종회에 사망할 뜻밖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짜가 나타났다. 최종 결말에서 등장할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준하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인지신고를 해서 하늘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버린 건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김준하는 연두를 내팽개치고 결국 하늘이를 지우라고까지 했던 쓰레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생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늘이를 김하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런가 봐요. 태경이도 연두한테 아주 길고 긴 싸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태경이와 연두가 혼인신고를 했고 하늘이를 친자임양을 모두 한 상황이었더라도 김준하가 태경이한테 소송을 걸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는 변호사를 통해 물어봤다고 하니 확실한 이야기였을 텐데요. 작가님이 대본을 쓰면서도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실제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늘이를 지켜내는 거겠죠. 연두와 태경이는 김준하에게 하늘이를 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김준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연두한테서 하늘이를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준하는 아직 하늘이를 보살필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이번에 연두가 하늘이를 데리고 김준하를 따라갔던 건 김준하의 양육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두는 김준하에게 하늘이를 맡겨버렸는데요. 김준하한테 하늘이를 안으라고 하면서 네가 바라고 바라던 아이니까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준하의 손에 하늘이를 맡기는 게 당연히 불안했으면서도 김준하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꼭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였는데요. 김준하는 자기가 못할 줄 알고 그러느냐면서 태경이보다 100만 배는 잘할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요. 김준하가 하늘이를 안을 때부터 하늘이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김준하는 아직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는 자세였잖아요. 하늘이는 자세가 불편하다며 마구 울어제끼기 시작했는데요. 김준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연두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하늘이가 계속 운다고 사정을 했는데요. 방금 전까지 자기가 태경이보다 100만 배는 잘할 수 있다고 해놓고 금세 힘들다고 연두를 찾는 꼴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연두가 하늘이를 데리고 김준하한테 돌아간다고 해도 뒤에 이어질 상황은 아주 뻔한 상황이죠. 김준하는 하늘이를 연두한테만 맡겨둘 것 같아요. 하늘이를 함께 봐주는 태경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김준하였는데요. 연두는 퉁명스럽게 김준하가 잘못 안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하 인생에 처음으로 똥기저귀를 갈아보게 생긴 거였죠.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베이비시터를 부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연두는 기가 차서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기르는 거라고 알려주고 하늘이를 데리고 나와버렸는데요. 이 장면이 괜히 나온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김준하가 양육권 지정심판 청구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기가 하늘이의 생부이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김준하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를 데려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나온 장면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김준하는 하늘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김준하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었고 하늘이를 맡아서 양육해줄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두와 태경이는 이미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관계가 성립된 사이이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은 연두가 하늘이를 키우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아이가 어린 나이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양육권을 준다고 하잖아요. 다만 엄마 쪽에서 아이를 먹여 살릴 경제적인 능력이 확연히 부족한 경우에는 아빠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두가 학원 외주 일을 맡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태경이와 혼인신고를 해서 완전한 부부가 됐다는 점이 엄청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태경이는 산부인과 의사였잖아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공산부인과가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만큼 하늘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할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셈이 되는 건데요. 어느 뭐로 보나 연두가 김준하한테 하늘이를 빼앗길 일은 없어 보이네요. 김준하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이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준하는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어요. 김준하한테 하늘이는 연두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으니까요. 연두의 마음이 돌아설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김준하는 하늘이마저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연두는 그런 김준하에게 더욱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하늘이 아빠라고 주장하며 나타났을 때는 자기가 하늘이 생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생각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김준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김준하의 그런 부주의한 태도가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김준하는 소송에서 처참하게 패소한 이후로 매일을 술에 절어 살고 있었어요. 무슨 수를 써도 연두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면서 살았던 건데요. 김준하는 아직 젊고 돈도 많아서 연두만 포기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가득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던 김준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매일같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은 면접 교섭권에 의해 하늘이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어요. 만약 김준하가 매번 빼놓지 않고 하늘이를 만나러 왔더라면 연두가 바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매번 빠짐없이 하늘이를 보러 오다가 그날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건 김준하한테 무슨 사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하지만 김준하는 하늘이를 보러 오지 않은 게 벌써 몇 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연두는 이번 주에도 김준하가 하늘이를 보러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연락이 없는 김준하가 또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버렸는데요. 그 시각 김준하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이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김준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김준하는 쓸쓸하게 죽어갔고 한참이 지나서야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게 될 것 같네요. 하늘이한테 진정으로 부모의 정을 느꼈더라면 김준하가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